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양대 시장이 다 플러스로 종료가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더 이 코스닥 쪽의 그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이 과매수권으로 이제 진입이 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차트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차트를 끌어올리는 주 역할은 외국인이다. 간헐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545포인트인데요. 지금 주봉상 개념으로 봤을 때 두 번 연속 갭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좀 간당간당하지만은 어떤 원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다는 게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무려 1.46%나 상승을 하면서 서서히 다시 또 안정권의 흐름이 잡혀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역시 그 외국인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2,495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고, 여기엔 1조를 한 것은 기관 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284억 원을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개인 수급이지만은 이 코스닥의 외국인의 참여, 코스피의 외국인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코로나19 관련 제약의약품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마감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소식에 네이버, 카카오 등도 소폭 상승의 흐름이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들어서 상당히 이 포지션이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 확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시장을 놓치는 듯한 느낌이 감이 좀 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의약품, 음식료, 보험, 화학,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일 대비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전일에 의해서 현재까지 흐름은 상당히 그 지수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상당히 주목받는 내용이죠. 마이크로 바이옴. 요 부분은 상당히 성장성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 이제 신규 상장이 된 거고, 상당히 금일 같은 경우에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 결과 공개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 3상 결과를 수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후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임상 중간 결과를 조만간 발표를 한 것은 화이자, 모더나 등 경쟁 업체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중간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SK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있다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팬데믹, 경제 위협, 향후 몇 달 매우 힘들 거,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17일 바이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앞으로 몇 개월은 매우 힘들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잠재적인 백신 소식은 좋은 일이지만은 빨라도 광범위한 접종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고 뭐 내년 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역시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잘 견디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19 백신들이 쏙쏙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전일 기사화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9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대비해서 무려 6% 오른 것으로 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미국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따른 달러화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하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좀 크게 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만 시사점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제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거래 빈도가 적은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고 거래 빈도가 적은 주식은 다음 달부터 30분 단일가로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빈도가 낮은 주식은 높은 효과를 제시한 몇몇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 초부터 거래 빈도가 적은 유동성 주식에 대해서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10분 단일가 매매를 거래 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뀐다? 다음 달부터 30분 단일가 매매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일가 매매는 이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정한 시점마다 하나의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34개 종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로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60조 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 상승 속에서 이 투자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60조 원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예탁금이 정확하게 62조 8,398억 원을 기록했고,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거래계좌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63조 원까지 불어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실 30조 원대였던 예탁금이 60조까지 이렇게 63조까지 갔다가 60조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50조 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심각한 것은 신용융자 잔액이요. 나흘 연속 17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익이 나면 오케이, 좋습니다. 손실이 나면은 결국은 원하지 않는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장사의 실적 회복세가 나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코스피 상장사들이 3분기 실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7.58%로 늘었어요. 순이익이 무려 81.3%는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요, 코로나19 타격이 2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나서 기저효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 쇼핑, 호텔, 자동차 등의 업종이 실적 악화를 기록한 거죠. 근데 게임,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은 실적 개선세가 나왔어요. 게임, 바이오,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 업종과 의약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섬유의복, 화학 등의 업종이 실적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들의 부채 비율 중요하죠. 9월 말 기준 약 115%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 말 보다 3% 높아진 것으로 지금 알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존에도 몇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확대. 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18일 공개한 기업 공개 공모주 배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 최대 30%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20%가 배정 한도인 우리 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자산이 위험 자산인데, 그래도 IPO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 뉴스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업부터 일반 투자 배정 물량 중에서 절반 이상 균등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 청약은 금지가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중복 청약을 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약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형평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중복 청약 금지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IPO 대여들이 있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에 대해서 개인 배정 물량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이런 대형 IPO 대여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일의 전반적인 주요 이슈를 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쭉 한번 말씀을 드린 가운데에서 금일 주목받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아무래도 콜드체인이죠. 이 코로나19 백신이 완료가 되면은 어떻게 운반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온이냐 저온이냐. 저온으로 해야 된다, 콜드체인. 따라서 기존에 대한과학이라든가 또 컴텍인가요? 오텍, 투비소프트,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도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이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 동아홀딩스와 이 콜드체인 관련된 어떤 주목,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해당 내용으로 보면은 실적보다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 상승에 주목이 된다고 하는 게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소시오홀딩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사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4만 4,500원인데요. 목표가 17만 원 정도 잡으면 17% 정도 상승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빠졌다가 재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되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기관 추정은 좀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세력에 수급 유입됐다라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MO, 백신 위탁 생산, CMO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모더나 코로나 백신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이라든가
파미셀,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홀딩스,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지주사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녹십자를 급등하기 전부터 해서 2차 팬데믹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다시 한 번 더 리뷰해가면서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좋은 수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보았는데 아주 좋은 성과 나왔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녹십자 홀딩스 대단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 녹십자의 흐름은 눌렀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SK 케미칼의 주가도 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데요. SK 디스커버리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전일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어쨌건 보통주와 우선주의 변동성은 틀리지만은 동일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녹십자 홀딩스, SK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이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이데일리에 출연해서 11월 13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89,700원대에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지금 가격이 더 올라서 한 10% 이상 올라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적 개선의 걸림돌이자 장기 수요 성장 가능성을 지닌 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텔과의 인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10조 300원, 10조 3천억의 재무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칭화 유니그룹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중국 반도체 굵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임팩트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근거가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반도체 수요 회복이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팩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심을 갖자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차트 관점 살짝 한번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유입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준 지를 맞고, 현재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11만 7,500원 정도 잡으면요, 9만 8천원이니까, 한 20% 정도 상승률이 남아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잡자. 그리고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2시 정도 되면서 약세 전환이 됐지만 다시 강세로 전환된 거죠. 주인공이 누구? 외국인.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어요. 주인공이 누구?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의 현물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고 선물 쪽도 유입이 됐다는 거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게 좀 끝났고 기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일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스타 20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내일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강세업종,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강세업종을 보면 석유화학 쪽이에요. 석유화학 쪽. 내년에 이제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보급 예상이 되죠? 그럼 원유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 회복 시에 유가 및 정제 마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 대한유와 태광산업 이런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식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의 기아 팬데믹 직면할 수 있는 경고라는 부분이라든가 기후 급변의 작황 타격,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공급 차질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종묘, 카프로, 조비,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보아서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긴 관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제시 상품 시장에서 대두 옥수수의 곡물 가격 급등했다는 부분이 더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주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코리아센터가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죠. 무상증자도 했죠.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알소프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재택근무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헬릭스미스 말씀드렸죠. 헬릭스미스가 대단히 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죠? 관리 종목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럼 돈이 들어오면은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경우로 또 이렇게 재무적 자본금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또 이렇게 일정 부분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한 5% 올랐는데, 오늘 루게리병 치료제 임상 이상 개시 소식에 상당히 핫하게 올랐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낮은 가격을 발행가로 선정한다고, 최종 발행가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정해진 가격보다 2차 발행가가 추후에 정해지는데 주가가 내리게 되면 2차 발행가가 더 낮게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선정한 그 가격보다 낮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크기만큼 조달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정도로 자금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기존 영상을 통해서 어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